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보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부등식의 증명이 되겠습니다. 자, 부등식의 증명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먼저 아주 가볍게 우리 부등식의 증명에 앞서서 등식 중에서 비례식을 가지고 있는 등식에 대한 값들 좀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부등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3분의 x, 4분의 y는 5분의 g와 같다.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b를 준 거예요. x 대 3, y 대 4, g 대 5 이런 b의 값들이 모두 다 같다라고 주어진 상태거든요. 그때 바로 이 식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식의 값을 위해서 x, y, g의 값을 구해야 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는요, 문자의 종류만 줄여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분모에도 문자, 분자에도 문자가 너무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 식 자체가 비로 주어진 식이기 때문에 비의 장점은요, 분자 분모에 문자가 하나만 들어있으면 그것까지는 괜찮습니다. 약분이라는 비장의 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여기 주어져 있는 3분의 x, 4분의 y, 5분의 g 이 b의 값들이 모두 같다고 했는데 실제 같을 때 이 값 자체가 그 같은 실제 얼마가 뭔지를 정해보는 거예요. 아, 셋이 다 같은데 그 같은 값이 k로 같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3분의 x도 k고 4분의 y도 k고 5분의 g도 k입니다. 그러면 x는 3k, y는 4k, g는 5k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이걸 가지고 주어진 식을 k에 대한 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g의 제곱이 분의 xy 더하기 yg 더하기 gx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많은 학생들이 이걸 풀으라고 하면요. x는 3, y는 4, g는 5 이렇게 놓고 풀어요. 근데 우연히 답은 맞습니다. 그렇게 풀어도 답은 맞는데 과정이 틀리게 되는 거죠. x에다 3k를 넣는 겁니다. 그럼 3k의 제곱, 9k 제곱. y에다 4k를 넣는 거예요. 제곱하니까 16k 제곱. g에다 5k를 넣을 거예요. 제곱하니까 25k 제곱. xy 곱해볼까요? 12k 제곱. yg를 곱하면요. 20k 제곱. gx를 곱하면 15k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분모는 50k 제곱 분의, 그죠? 분자는요, 이렇게 되면 32k 제곱. 32에다 15 더하니까 47, 32에다가 15 더했어요. 47k 제곱이다. 그쵸? k 제곱, k 제곱 분자 분모 약분하고 나니까요, 50분의 47이다. 네, 원하는 식의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 x, y, g의 값 하나도 몰랐어요. 근데 그래도 구할 수 있었던 건 x, y, g를 하나의 문자로 통일시켜서 해결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식의 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힌트는 A, B, C 다 돼서 0은 아니래요. 이 힌트가 왜 나왔는지 문제 중간에서 알게 될 겁니다. 셋이 다 똑같기는 해요. 근데 뭘로 같으냐 이거예요. 그 값을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아, 얘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 값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값도 역시 똑같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 값을 k라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k를 구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a 플러스 3b분의 c도 k다. 그럼 c는 a 플러스 3b k가 되겠죠. b 플러스 3c분의 a가 k다. 그러면 a는 b 플러스 3c의 k 됩니다. 자, 다음에 b는 c 플러스 3a의 k가 됩니다. 이렇게 나타냈는데요.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세 개의 등식을 모두 다 더해볼게요. 좌변은 좌변끼리 다 더하고 우변은 우변끼리 다 더할 거예요. 더했더니 좌변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죠. 우변은 k로 묶어볼 거긴 한데요. a 더하기 3a, 4a b 더하기 3b, 4b c 더하기 3c, 4c 이렇게 됩니다. 아, K값을 알려면요. 우리가 양변을
4a 더하기 4b 더하기 4c로 나눠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혹시 나눌 때 항상 고민이라는 걸 해야 되죠. 0이면 어떡하지? 나누려고 하는 4a 더하기 4b 더하기 4c가 0이면 어떡하지? 0일 리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0이 아니라는 게 주어진 겁니다. 아, 양변을 나눠도 되겠구나. 4에 a 더하기 b 더하기 c로 나눠도 되겠구나. 나눌 수 있었던 건 0이 아니란 전제 조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k 값이 4분의 1이 됩니다. 어때요? 우리가 원하는 세 개의 b가 다 같은데 그때 값을 구하라. 그 k 값을 구해냈습니다. 그죠? 자, 이제 등식에서 b가 주어져 있는 경우에 본격적으로 부등식의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개념이 확 바뀌기 시작하는 기점인데요. 우리가 부등식을 증명할 때는요. 쉽게 말해서 이런 개념만 생각하시면 돼요. P하고 Q하고 누가 큰지 알아봐라. 그러면 둘을 빼보는 겁니다. 뺐는데 양수 나와요? 둘을 뺐는데 양수예요. 그러면 왼쪽이 더 큰 거예요. 그쵸? 자, 만약에 둘을 뺐는데 0이 나왔어요. 그러면 둘은 같은 겁니다. 즉 우리가 누가 더 큰지 알아본다는 건 좌변에서 우변을 빼보면 압니다. 대소관계를 비교한다는 건 둘이 빼서 음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Q가 더 크다는 얘기겠죠. 네, 부등식을 증명하는 방법은 바로 이런 방법이에요. 지금 왼쪽하고 오른쪽 좌변과 우변이 있는데 둘이 빼서 어떻게 나오나를 한번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게 좌변이거든요. 좌변에서 우변을 한번 빼볼게요. 실제로 뺐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자, 뺐습니다. 아직 누가 더 큰지 모르는 상태예요. 우리는 그냥 빼보기만 할 거예요. 자, 전개를 하니까요. 이는 a제곱 x제곱 a제곱 y제곱 b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 자, 전개 하나 했습니다. 여태. 자, 다음에 여기 완전 제곱식도 전개해서 한번 빼볼까요? 마이너스 a제곱 x제곱 마이너스 b제곱 y제곱 마이너스 2ab xy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a제곱 x제곱 쏴 쏴 그죠? b제곱 y제곱 쏴 쏴 남는 것만 써볼게요. a제곱 y제곱 플러스 b제곱 x제곱 마이너스 2ab xy 이것만 남아요. 이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쵸? 어떻게 해요? ay 마이너스 bx의 제곱이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지 않아요? 네, 좋습니다. 누군가를 제곱한 식이 나왔어요. 제곱했으면 당연히 진짜 작아도 0이고요. 내지는 양수예요. 제곱했는데 음수가 나올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둘이 빼봤더니 0보다 크거나 같게 나왔어요.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ax 플러스 by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은 게 맞습니다. 빼봤더니 0보다 크게 나왔고 크거나 같게 나왔거든요. 자, 그런데 등호는 언제 성립하는 거겠어요? 등호는 ay-bx의 제곱이 0일 때. 언제 0이죠? ay랑 bx랑 같을 때. ay랑 bx가 같으면 0이 돼버려요. 제곱했을 때 둘이 같으니까 빼면 0이잖아요. 0을 제곱하면 0이죠. 0이 돼버려요. 그쵸? 0이 되는 순간이 등호가 성립합니다. 등호가 성립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게 바로 부등식의 증명입니다. 빼는 걸로 알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공식을 보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등식을 보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배우기도 해요. 물론 과정은 부등식의 증명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이런 부등식을 한번. 흔히 말하는 산술기하 조합평균에 대한 것들이거든요. 자, A도 양수, B도 양수일 때 두 부등식을 왼쪽이 더 크거나 같음을 증명하여라 그랬습니다. 또 등호 언제 성립하는 경우를 말하여라 그랬는데 마찬가지예요. 부등식 증명하려면 빼볼 거예요. 일단 빼볼게요. 2분의 A 플러스 B에서요.
루트 AB를 한번 빼볼게요. 뺐더니 크기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자, 통분이라는 걸 한번 해볼까요? 2분의 A 플러스 B 마이너스 2 루트 AB. 마침 분자가요, 인수분해가 됩니다. 조금 낯설긴 하겠지만 인수분해 보면요, 2분의 A는 루트 A를 제곱한 거고 B는 루트 B를 제곱한 거잖아요. 그래서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다. 이렇게 분자가 인수분해가 돼요. 그럼 분자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2분의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도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쵸? 자, 이걸 보니까 뺐는데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2분의 A 플러스 B는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네. 같은 건 언제 성립할까요? 등호가 같은 건. 등호가 성립할 때는 즉 언제 얘가 0이 될까요? 분자가 0일 때 0이 되겠죠. 분자가 0이라는 건 루트 A랑 루트 B랑 같을 때예요. 루트 A랑 루트 B랑 같다라는 건 즉 A와 B가 같을 때. 그러면 등호가 성립합니다. 그쵸?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루트 AB가 A 플러스 B분의 2A보다 크거나 같을까? 이것도 역시 부등식의 증명이라고 하면 좌변의 소변을 빼보면 되겠죠? 루트 AB에서 A 플러스 B분의 2AB를 한번 빼볼게요. 그럼 뭐 이번에 통분해야죠. 통분해야죠. 자, A 플러스 B분의 그러면 루트 AB에 A 플러스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B. 그러면 여기는요. 공통인수를 한번 묶어볼게요. A 플러스 B분의 여기 루트 AB 있잖아요. 사실 AB는 루트 AB를 제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루트 AB로 만약에 묶어본다. 공통인수로 본다 그러면 A 플러스 B 마이너스 2 루트 AB다. 이렇게 묶여집니다. 그쵸? 자, 이러고 봤더니 분자가 마침 인수분해가 되죠. 루트 A의 제곱, 루트 B의 제곱이니까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 됩니다. 보세요. 어차피 A, B는 둘 다 양수였어요. 그러면 루트 AB 양수일 거고요. 차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래서 결과는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0보다 크거나 같게 나오는 거 보니까 루트 AB가 A 플러스 B분의 2AB다 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등호는 언제 성립하냔 말이에요. 등호가 성립한다라는 건 이 결과가 0 나올 때 언제 0 나오죠? 분자가 0일 때요. 분자가 0이려면 어차피 루트 AB는 양수밖에 안 돼 0이 될 수는 없고요.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가 0인 경우 즉 루트 A와 루트 B가 같은 경우 즉 다시 말하면 A와 B가 같으면 등호가 성립합니다. 등호가 성립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너무 중요한 부등식을 지금 증명해 놓은 상태예요. 이때 쓰인 걸 보고 산술평균이라고 합니다. 2분의 A 플러스 B 산술평균. 루트 AB 기하평균. 그리고 A 플러스 B분의 2AB 조합평균이에요. 그래서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고 기하평균이 조합평균보다 크거나 같다. 네, 이 고등과정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들은 좀 미리 기억을 해둘 수 있도록 짚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정말 많이 쓰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걸 쓰는지 어떻게 하냐 했을 때 조건이 일단 둘 다 모두 양수로 나옵니다. 밑에 두 개 변수가 양수로 나오기 때문에 둘 다 양수일 땐 혹시 산술기하 쓰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주면 좋아요. 자, 이걸 활용하는 문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썼던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을 살펴보면요. 2분의 A 플러스 B가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거든요. 자, 이거는요. 또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면 양변에 2를 곱해서 A 플러스 B가 2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쓰기도 해요. 단 여기에 전제 조건은 뭐라고 그랬죠? 이때 쓰이는 A와 B가 둘 다 양수일 때만 쓸 수 있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A가 양수고요. A 플러스 A분의 9가 6 이상이 나오는지를 실제로 볼 겁니다. 바로 이 산술 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살펴보면 돼요. 자, 먼저 A도 양수고요. 그럼 이때 쓰이는 A 플러스 9는 당연히 양수죠. 그쵸? 양수분의 양수니까 당연히 양수죠. 둘 다 양수인 상황이에요. 그러면 둘이 더했잖아요. 이렇게 둘의 합은 뭐보다 크거나 같다? 2 루트 곱보다 크거나 같다. 2 루트 곱 A 곱하기 A분의 9. 됐어요? 자, 그럼 약분해 볼게요. 이렇게 약분하면 2 루트 9. 루트 9는 3이죠? 네. 이게 바로 6이 됩니다. 여기가 바로 6이 돼요. 따라서 A 플러스 A분의 9가 6이다. 6보다 크거나 같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럼 보세요. 그럼 등호는 언제 성립할까요? 등호는 바로 A와 A 플러스 A분의 9가 같을 때. A와 A분의 9가 같을 때. 같다라는 거는요. 즉 A제곱이 9란 얘기예요. 언제 같아요? AA 곱해보면 A제곱이 9일 때. 그러면 A가 3일 때. A가 3일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마이너스 3일 때는 왜 안 썼을까요? A제곱이 9면 A는 뿔마 3인데 양수라고 전제가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양수일 때 A가 3일 때만 등호가 성립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도 보세요. 여기 주어져 있는 게 A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2A 양수죠. 그쵸? 8A분의 1 얘도 양수예요. 그죠? 둘 다 양수인 상황에서 그러면 둘의 합 2A 더하기 8A분의 1은요. 뭐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2 루트 곱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2 루트 곱 2A와 8A분의 1. 됐죠? 그러면 AA 약분합니다. 2하고 8하고 약분이니까 루트 4분의 1. 루트 4분의 1은 2분의 1과 같죠? 2분의 1이 2배니까 이건 1이에요. 따라서 2A 플러스 8A분의 1은요. 1보다 크거나 같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성립합니다. 그러면 등호는 언제 성립할까요? 둘이 같을 때. 2A와 8A분의 1이 같을 때. 됐죠? 그러면 8A, 8A 곱해보면 16A 제곱이 1일 때 성립합니다. 그럼 A 제곱이 16분의 1이란 뜻인데 그러면 등호는 언제 성립하는 거다? A가 4분의 1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 마이너스 4분의 1은 왜 안 했어요? A가 양수라고 전제 조건을 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A가 마이너스 4분의 1일 땐 성립합니다라고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증명한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부등식의 증명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자, 증명이라고 해서 너무 어려운 과정들은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둘이 빼서 둘의 차가 양수냐 음수냐를 통해서 부등식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는 기초에서 근거한 겁니다. 자, 부등식 증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